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맛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데서 오는 행복감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반면에 이런저런 이유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더욱이 암 환자이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먹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암 많은 분들에게 이 음식 문제 풀어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한방병원 정연준입니다. 암 환자분들의 경우 아마도 음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음식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나한테는 해롭지는 않을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 후유증으로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으시고 할 텐데, 이럴 때 평소 좋아하던 달콤한 빵 한 조각과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과도한 단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는 사실은 비단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어렴풋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탄수화물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테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양인가요?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암 환자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당분이 특별히 암 환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현명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비단 암 환자분들만이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분들도 참조하면 좋겠는데요. 특히 당뇨 환자분 또는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라면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많을 췌장암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본론 들어가 볼까요? 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 섭취에 있어서 주의할 핵심 내용은 바로 혈당을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요즘이야 워낙 건강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만 아니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특별히 암 환자분들에게 더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음식들은 혈당을 올리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속도와 지속성이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당류는 혈당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보통 알고 계신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간 이 인슐린이 바로 암세포를 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72년도 실험 논문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너무 고리적 논문 아닌가요? 자,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이게 좀 너무하신데 최신지견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꽤 오래된 논문이지만 이 논문을 꼭 집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학계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여타 논문에도 인용 빈도가 매우 높아서 여러분들이 꼭 상기했으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실험 후 결과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실험 내용은 몸에 암덩이가 이미 생성된 쥐를 가지고 4가지 군으로 분류하여 한 실험이고요. 첫 번째 군은 일반 식이만을 먹인 쥐들이고요. 네. 두 번째 군은 일반 식이도 먹이지만 10% 포도당물을 제한 없이 먹인 쥐들의 군입니다. 세 번째 군은 일반 식이만 먹이면서 지우무게 100g당 2.5유니트의 인슐린을 주사한 쥐들의 군이고요. 마지막 군은 일반 식이와 함께 10% 포도당도 제한 없이 먹이고 인슐린 주사까지 한 쥐들입니다. 6집 동안 이렇게 실험을 한 쥐의 암의 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측정을 한 결과를 보실까요? 예상대로 포도당물만 실컷 먹인 쥐들은 일반 식이만을 한 쥐들에 비해서 암 크기가 2.2배 커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인슐린 주입군이군요. 포도당은 먹이지 않고 인슐린만 주입한 쥐들조차 의외로 일반 식이에다 포도당을 주입하지 않은 쥐보다 4.8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당을 먹이고 인슐린도 같이 주입한 쥐들은 일반 식이만 먹인 쥐에 비해 놀랍게도 8.2배나 암 크기가 증가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포도당을 먹건 먹이지 않았건 인슐린을 투여한 군은 모두 암이 성장했군요. 자, 이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쩌면 정반대 결과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 실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암 크기가 커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세포를 매우 크게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네. 즉 포도당 때문이 아니라 포도당 때문에 야기된 인슐린 양 증가가 암세포를 가장 크게 성장시켰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실험인 것입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인슐린의 작용은 보통 표적으로 하는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수용체는 종양세포에 흔히 과발현되어 있고 이는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세포에서 더욱 잘 관찰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인슐린 수용체의 발현이 높은 유방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 낮았으며 유방암 세포가 인슐린 수용체 유전자 기능을 억제했을 때 종양 생성이 감소하였다는 보고만 보더라도 암 성장과 인슐린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에게 있어 탄수화물의 선택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자, 그 기준이 혈당 스파이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은 혈당을, 파란색은 인슐린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 1시간 이내에 혈당이 훅 올라가고 그에 비례해서 동시에 인슐린도 따라서 훅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에 의해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는 곧 암 성장의 중요 원인이 되는 인슐린 분비 과잉을 피하려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당분이 암에 안 좋아 이게 아니라 과도한 당분,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단순당의 섭취 뒤에 곧바로 뒤따라오는 인슐린의 과다한 분비가 종양 성장의 촉진제로 작용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되도록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떡, 아이스크림과 같은 단당류 음식은 최대한 삼가시고요. 탄수화물 섭취 시는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적게 자극하는 음식들로 현명하게 선택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수고해주신 정영준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